네, 유가가 최근에 90달러를 이제 살짝 좀 돌파를 했었죠. 그래서 92.43달러까지 올라왔었고, 지금은 최근에는 다시금 제가 예상했던 80달러 때까지 좀 내려오긴 했어요. 88.37달러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올라간 게 91.3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종가 기준으로 해서 90.03달러긴 한데, 아, 근데 윗꼬리가 좀 있네요. 예, 거래는 좀 들어왔고, 현재로서는 뭐 여기에서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뭐 지금 당장에 뭐 유가가 떨어져야 올라가요 뭐 이런 얘기는 뭐 굳이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가격이 중요한 것보다는 약간 그 유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뭐 세계 경제 시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국제유가 러시아 원유 수출 잠정 중단에 90달러를 회복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러시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제유가 러시아 원유 수출 잠정 중단에 90달러 회복. 원유 전문가들은 원유 수요 둔화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수출 중단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죠.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의 감산, 그다음에 중단 뭐 그런 거 있죠. 감산을 했다는 소식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 원유 수출 잠정 중단 이런 이야기 있고. 근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감산 죄송합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유지와 러시아의 수출 중단 소식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에 주목했지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었다. 투자자들은 정유 업체들이 유지 보수에 들어가고 금리 인상이 더욱 시장에 압력을 가하면서 10월 안에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져가지고 유가가 최근에 좀 올라왔잖아요. 그러긴 했는데, 근데 수요가 둔화될 수가 있겠다는 소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되면 투자자들은 정유 업체들이 유지 보수에 들어가고 금리 인상이 더욱 시장에 압력을 가하면서 10월 안에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네, 유가가 좀 다시금 약세 모양새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약세라고 하기는 어렵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올라가서 저도 여기 지금 표시해 놨잖아요. 네, 제가 서부 텍스 원유 유가 흐름 전망 최대 90달러 이렇게 표시해 드렸고, 10월 달에는 조금은 이제 근데 이게 내려와도 어차피 이게 88달러 뭐 87달러 89달러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금방 내려오는 건 아니죠. 많이 내려와 봤자 저는 83달러 이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다시 올라가긴 하겠죠.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뭐 80달러대에서는 최소 방어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뭐 유가가 90달러 이상 좀 돌파하면서 움직인 게 있었죠. 그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의 감산 관련된 이야기고, 아까 러시아의 그 석유 수출 잠정 중단 뭐 그 관련된 이야기 있고. 예,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져 가지고 유가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뭐 아까 기사 보신 것처럼 수요에 대한 둔화 우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을 함으로 해서 기업들에게 뭐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야 되면 회사 운영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활동적으로 공격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공장 가동률이 좀 떨어지게 하겠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유가도 좀 내려올 수밖에 없긴 하겠지. 아무리 뭐 공급 부족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공급 부족 해봤자 수요가 둔화되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미리 예상했던 그대로의 방향성대로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10월달 정도 되면 좀 내려오긴 할 거예요. 근데 내려왔자 근데 여기에요. 80달러에서 90달러 이 범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나 좀 떨어지면 떨어졌지. 지금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가 계속 사고죠.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일 것 같긴 합니다. 뭐 하지만 이제 뭐 아무래도 요거를 경제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뭐 단순하게 가격 관점으로만 보시게 된다면 뭐 매일매일 좀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거시경제 관점으로 본다면은, 매크로 관점으로 본다면은 저는 약간은 이제 눌릴 수 있다는 거로 보죠. 근데 지금은 당장 눌려봤자요. 눌려봤자 어차피 뭐 80달러에서 90달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라서 눌려봤자 뭐 그렇게까지 시장에 어떤 큰 변화와 이슈가 있다고 보지는 않은 거죠. 그냥 고유가를 계속 유지한다고 보는 게 맞죠. 이게 뭐 여기서 떨어져 봤자 80달러까지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떨어져 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뭐 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0달러까지 떨어졌어 유가가. 그러면 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80달러도 고유가잖아요. 단순하게 90달러 대비 80달러니까는 그걸 싸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되죠. 여하튼 간에 결국에는 고유가를 계속 유지한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뭐 현재 시점에서 매매하는 관점을 본다면은 또 다른 관점이긴 한데 근데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 유가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 드리면 되겠죠. 근데 또 유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또 우리나라 또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가 최근에 그 불황형 흑자였잖아요. 그 불황형 흑자였던 이유가 수입 무역 수지에서 수입 수지라고 했죠. 수입 수지가 수입 물가가 뭐라 했지? 수입 수지죠. 무역 수지는 수출과 수입이죠. 그러니까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저거잖아요. 그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좀 60달러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불황형 무역 수지 흑자가 되긴 했는데, 근데 지금은 기본으로 80달러를 깔고 가잖아. 더 많이 올라가면 90달러, 뭐 100달러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4분기에는 좀 안 좋은 결과 나오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래도 불황형 흑자라 하더라도 흑자긴 흑자였는데 수입이 더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지금 이 유가의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에 먹구름을 끼게 할 것이라는 얘기가 예상이 있어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유가의 이야기, 유가 상승.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거죠. 아까 그 금리 상승도 우리나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유가도 지금 고유가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아니 우리나라 그 무역 수지에 예, 적자로 전환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하나 이야기할까요? 뭐 좀 더 이야기하는 김에 리튬 가격 하락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리튬 가격 하락세의 원인으로는 전기차 성장 둔화에 따른 공급 과잉 현상으로 꼽힌다. 현상이 꼽힌다. 리튬 가격 하락세, K배터리 수익성 먹구름기나.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튬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리튬보다는 니켈, NCM이라고 해가지고 니켈, 코발트, 망간 이쪽에 배터리가 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뭐 리튬 관련된 배터리도 좀 활성화 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배터리 사업에 즉 영향을 간접적으로 남아 줄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여기 써있네. 국내 배터리 3사는 당장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지만 향후 5년간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등 중저가 배터리 시장의 사업군에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리튬 가격 하락은 장기적으로 국내 배터리 3사의 수익성을 악화할 요소로 전망된다라고 하죠. 여하튼간에 뭐 약간 요새 그 분위기가 안 좋죠. 그 아까 보셨다시피 테슬라도 주가가 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리튬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리튬 광산 뭐 그쪽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죠. 뭐 그렇게 되면 또 경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의 기업이 뭐 리튬 광산 관련된 뭐 지분 지분 매입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주가가 올랐는데 다른 기업들도 계속 뭐 리튬 뭐 그 사업을 한다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나오게 되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경쟁하면 당연히 리튬이란 것 자체가 성장성이 아니잖아요. 리튬이란 것 자체가 그냥 원자재인데 그 원자재 가격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끝이 보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네, 테슬라도 주가 계속 하락하잖아. 네, 테슬라 주가 계속 하락하지. 아,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긴 한데 여기 나온 것처럼 세계 경제 둔화, 원유 등 원재재 가격 상승으로 4분기 수출 부진 전망. 네, 여기 나와요. 무역협회는 무섭게 치솟고 있는 유가 상승이 수요 부진과 원가 상승, 경기 둔화를 초래해 수출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의 상승은 우리나라에게는 되게 안 좋은 거죠. 무역 수지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리튬 가격도 하락세고. 근데 이래저래 뭐 경제적 관점으로는 아무래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폭락장이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죠. 이곳저곳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괜히 3구가 아니에요. 물가, 유가 다 상승하잖아. 금리 상승, 환율 상승. 환율도 1300원대에서 돌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유가는 요 정도 볼까요? 유가는 우선은 뭐 아무래도 유가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유가가 뭐 올라갈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단순하게 매매의 목적이니까 그쵸? 트레이딩의 목적이다 보니까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긴 하겠죠. 뭐 경제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겠죠. 저는 유가는 하락세로 보고는 있어요. 예. 아까 그 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경기 불황이 오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리 뭐 공급을 줄인다 하더라도 수요가 줄어드는데 당연히 유가는 하락은 당연히 하겠죠. 다만 이제 유가가 하락하기 전까지는 네, 어느 정도 고유가로 계속 지속되는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하락세로 가기 전까지는. 뭐 경기 둔화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그 유가를 보실 때 금리의 추이를 보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하겠죠. 왜냐면 지금의 그 유가 상승이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따라주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뭐 공급을 줄여가지고 유가를 상승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 공급을 줄인 이유가 의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해당 뭐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까지 지속되리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유가의 그 상승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당분간 지속되긴 하겠죠. 근데 수요가 있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수요가 없이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유가만 올라간 거잖아요. 거래가 있어야지 유가가 상승했을 때 그 가격이 진정성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리 유가의 가격이 뭐 1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100달러 돌파했어요. 그런 얘기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수요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수요가 없는데 뭐 그냥 자기네들끼리 짜고 치는 거 아니?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겠어요?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급을 줄여가지고 유가를 올린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보셔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요번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게 부동산을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번에 그 부동산도 여기서 하락을 하다가 크게 빠졌죠. 크게 빠지다가 반등해서 올라갔잖아요. 요번에 부동산이. 근데 이 부동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TV에서는 뭐 부동산 가격이 반등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어떤 곳은 뭐 거의 다 회복해서 이런 얘기로 막 언론에서 그러니까 매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집이 그렇게 올라갔냐고요. 모든 전국에 있는 집값이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게 올라갔으면 실거래가가 그렇게 올라가죠. 실거래가 아니라 그냥 호가잖아요. 호가만 올라간 거지 거래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거래가 돼서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호가로만 그렇게 올린 거잖아. 허수잖아. 허수. 그냥 허수 갖다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게에다가 이렇게 써놔. 호가를 얼마 써놔. 그게 바로 집값 올라갔다가 떠들어대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느끼고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게 아니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 그쪽 가서 뭐 가격 알아봐도 그 부동 가격 알아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양은 없어요. 실거래가가 아니라 실거래에 따른 그 매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허수라고요. 그냥 지금 부동산 가격 올라간 것은 거래량이 따라주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거래가 많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일부 부동산만 올라간 뿐인 거예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집을 내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올라간 이 가격 갖다가 내놔봤자 거래가 안 돼요. 매매가 되지가 않습니다. 매수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그냥 분위기상 매체에서 집값 올라갔다고 하니까는 그냥 그 매물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집값을 비싸게 그 현재 호가에다가 내놓아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는 분들은 없잖아. 그러니까 허수인 거죠. 허수가 그냥 딱 찍힌 거죠. 그것다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가 떠들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죠 뭐. 유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가도 똑같이 지금 오펙 플러스하고 러시아, 오펙 플러스 안에 그 러시아 있죠. 그 오펙 플러스에 있는 그 나라들이 그냥 수요를 줄여가지고, 아니 공급을 줄여가지고 수요가 많지도 않은데 그래놓고서 올린 거잖아요.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당연한 거. 근데 단순하게 이것만 보니까 그렇죠. 맨날 이거 가격만 보니까 그렇지. 거래를 보는 게 아니라. 여하튼 간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네, 수요가 당연히 따라줘야지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요는 당연히 언제 눈에 딱 띄겠어요. 예. 경기가 둔화됐다는 그 시점에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기가 둔화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감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딱 명시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명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경기 침체가 됐다. 이제 경기가 둔화됐다. 이것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지금도 경제가 많이 힘들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되게 우울하죠. 근데 지금보다도 더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다들 힘드셔가지고 지금이 경기 침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경기 침체긴 하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폭락장이 오게 되면.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시점은 저거죠. 언제일 것 같아요? 언제가 진짜 명시적으로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는 뭐 실물 경제 말고. 그거는 저거예요. 금리 인하예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거는 경기 침체가 됐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뭐 빠르면 4월달을 얘기하고 지금 6월달? 4월달 아니면 6월달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때 금리 인하를 한다니까. 빠르면 4월달이고 아니면 6월달일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뭐 4월달에 아니면 6월달에 금리 인하 하겠죠. 그럼 그 시점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되겠죠. 디플레이션이 되겠죠. 디플레이션 됐으니까 금리 인하하겠죠. 네,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흐름도 그런 관점에서 좀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경제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좀 유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유가는 그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보면은 힘들죠. 굳이 그렇게까지 뭐 힘들게 뭐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아니 거시경제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보이잖아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유가 하락하지 않겠어요? 그 수요가 왜 줄어들겠어요?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는 당연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줄어들겠죠. 단순한 원리잖아. 근데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매번 보시는 게 이 가격대만 보시니까 그렇죠. 이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이 가격은. 그러니까는 자꾸만 이제 마음이 콩닥콩닥 거리시는 거긴 하죠. 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경제를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러면 유가에 대해서는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